쿠팡 소싱이 미친 듯이 쉬워졌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소싱이 가장 어려웠는데 쿠팡에서 어떤 아이템이 잘 팔리는지 이제 전부 다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평균가와 가격 범위 그리고 조회수까지 모두 다 공개를 하는데요. 오늘은 이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면 더 좋은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고, 아직 이 기능이 베타 시스템 중이라서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 후반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상위 탑 10 키워드를 전부 모아서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쿠팡윙 판매 페이지에 들어오시고 상품 관리 그리고 상품 조회 누르시면 우측 위에 쿠팡 인기 상품 검색이라는 버튼이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현재 이 기능은 아직 정식으로 출시된 게 아니라 베타 서비스 기간 중이기 때문에 일부 쿠팡 판매자들에게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정확한 기준은 아무래도 쿠팡에서 판매량이 어느 정도 높으신 분들을 선정해서 미리 테스트해보는 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아직 내 화면에는 이 기능이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제가 그런 분들 위해서 준비해놓은 자료가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꼭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쿠팡 인기 상품 검색으로 들어왔고요. 여기서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고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1차적으로 카테고리에서 한번 스포츠 레저, 그리고 지금이 겨울이잖아요. 스키 겨울 스포츠 2차 분류까지만 선택을 해도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스키 겨울 스포츠까지만 선택을 하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기능이 너무 좋은 게, 평균가 초보 셀러분들은 가격을 사실상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막막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최소 가격, 최대 가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최소 최대 가격은 상위 5%, 하위 5%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키 겨울 스포츠 카테고리의 현재 최소 최대 가격 범위는 이 정도로 확인이 되고요. 평균가는 24,670원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상위 탑 10 키워드도 제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살펴보면 선택된 카테고리 내에서 검색량이 많은 상위 10개 키워드를 쿠팡이 이제 자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저희가 기존에는 아이템 스카우트, 판다랭크 혹은 쿠팡 상품 조회에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일일이 확인을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상위 탑 10 키워드를 카테고리마다 쿠팡에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이버는 그러한 데이터를 네이버 데이터랩이나 카테고리 베스트에서 공개를 해주지만, 쿠팡은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공개하지 않아서 초보셀러분들이 더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는 상위 탑 10 키워드까지 전부 다 제공을 해주니까요. 조금 더 아이템을 찾는 작업이 쉬워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지금 상위 탑 10 키워드 보시면은 스키 장갑부터 해서 남성 스키 장갑, 스키복, 스키 고글 해가지고 순위별로 나와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판매량 순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위에 있는 NY20이라는 브랜드가 판매량 1위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스키 장갑 중에서 이 1위로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까도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판매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측에 보이시는 녹색으로 68,668이라는 글자는 28일간의 최근 28일간의 조회수를 나타내고요. 그러면 저희가 68,000 그대로 조회수를 입력해주고요. 여기서 나누기 28을 합니다. 왜냐하면 28일 조회수이기 때문에 하루 조회수를 검색하기 위한 작업인데요. 그러면 하루 검색수는 2452회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하루 조회수를 파악했으면 이제 매출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환율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전환율은 내 상품에 소비자가 들어왔을 때 그중 몇 명이 구매로 이어지는지, 이거에 대한 수치가 전환율입니다. 보통 전환율은 3%에서 5% 정도가 평균적인 수치인데요. 잘 파시는 분들은 물론 6%, 7% 이렇게까지 나오지만 저는 평균 수치인 한번 4%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조회수 곱하기 평균 전환율인 4% 기준으로 검색을 해봤을 때 지금 하루에 98개 정도가 판매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판매 가격이 1,500원이니까 이 판매자는 하루에 스키 장갑 키워드로 102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보면 벌써 지금 상품평이 109개, 43개 밖에 없는데도
판매량 순위 3위에 있잖아요. 이 키워드도 한번 계산해보면 이번에는 조회수가 12,682니까 12,682 나누기 28을 해주고요. 여기서 다시 전환율 4%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18개 정도가 판매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우측에 보시면 이 쿠팡 인기 상품을 검색하다 보면 상품의 최신 상태를 보기 위해 새로 고침을 해주세요 라는 안내 팝업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또 계속해서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싱이 어려우셨다면 이 기능만 잘 이해하셔도 정말 빠르고 쉽게 좋은 상품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주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 판매자는 하루에 18개, 18.1개 정도가 판매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판매가가 13,700원이니까 13,700 곱하기 18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24만 6천 원이라는 또 매출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출 계산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조회수 그리고 전환율을 계산해서 여러분들 예상 매출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인기 상품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수월백 네이버 카페에도 올려드린 자료가 있는데 쿠팡은 초보자 셀러분들이 하실 때 무료 노출 프로모션이 해당되는 카테고리를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료 노출 프로모션이 해당하는 카테고리로 일단 소싱을 해보시는 거죠. 그 해당하는 카테고리인 자동차 용품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 용품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2차 카테고리를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실내 용품을 한번 선택을 해주고요. 제가 아까는 2차 카테고리까지만 선택을 했지만 이번에는 3차까지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량용 수납용품까지 선택하고 한번 이번에는 3차 카테고리까지 선택을 하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연간 키워드도 차량용 수납 그물이라는 키워드가 연간 키워드로 나오고요. 평균 가격은 19,594원. 그리고 상위 탑10 키워드는 트렁크 박스부터 트렁크 정리함, 차량용 수납함, 세차 가방으로 해가지고 순위가 이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카테고리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상위 탑10 키워드만 소싱하셔도 사실상 초보자분들은 금방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상품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도 제가 밑으로 내려보면 조회수가 39,000, 4만대가 많이 보이고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구독자분들이 하실 만한 상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회수 지금 2만 1000 정도 나오는 상품이 있고요. 상품평은 131개, 131개 정도면은 그렇게 리뷰가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상품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하고요. 차량에다가 이런 식으로 홀더를 껴서 수납하고 정리할 수 있는 포켓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휴지도 뽑을 수 있고요. 휴대폰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의 상품인데 이게 중국에서는 얼마인지 살펴볼게요. 우선 중국에서 보니까 12위안도 있고 9.9위안, 비싼 거는 16위안, 평균적으로 12위안 정도면은 소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12위안 정도면 3,000원이라는 금액대에 저희가 대충 한국까지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판매자는 그러면 상세 페이지를 정말 잘 꾸며서 판매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상세 페이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세 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부자연스럽죠, 화면들이. 그러면 중국에서 그대로 번역해서 올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화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도 자체가 중국 상품에서 많이 보이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도 계속 제가 쭉 살펴보면 딱히 엄청난 결핍을 잘 잡았거나 소구점이 특이하다거나 디자인을 엄청 잘했다거나 그런 건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 뜻이 결국 뭐냐면 초보자분들도 어느 정도 이 판매자와 견줄만 하다. 내가 이 사람보다 상세 페이지를 조금 더 꾸미고 썸네일을 변경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상품의 매출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조회수에서 28을 나눠주고요. 그러면 하루 조회수가 775 정도 나오고요. 전환율을 여기서 이제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31개 정도가 판매가 되는데 지금 판매가인 17,800원을 곱해주면 하루에 55만 원 정도가 판매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상 월에 100만 원만 벌어도 부업으로는
어느 정도 메리트가 정말 큰 금액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연봉이 2,500만 원이라면 부업으로 100만 원을 더 벌었을 때 3,700만 원이 되는 거고, 100만 원으로 사실 내가 한 달에 고정적으로 들어오기만 해도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차량 할부금을 낼 수도 있는 금액이고요. 그러면 55만 원에서 마진이 20%만 남는다고 쳐도 여러분들은 11만 원이라는 금액을 하루에 벌게 되는 건데요. 이거를 저희가 마찬가지로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300만 원을 벌 수 있는 키워드가 제가 10분 만에 찾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가 특별하지 않고 썸네일이 특별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수요, 소싱만으로도 한 달에 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벌 수 있는 기능을 쿠팡이 출시를 해줘서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꼭 잘 이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차량용품이 아닌 많은 분들이 또 시도하시는 생활용품 중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생활용품 중에서 생활잡화, 그리고 이번에도 3차 카테고리까지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실내 보온용품까지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차 카테고리까지 해도 이런 식으로 상위 탑10 키워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문풍지, 틈새 문풍지 해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이 12월로 날씨가 조금 춥다 보니까 실내 보온용품 키워드들이 조회수가 상당히 높은 걸 볼 수 있죠. 조회수가 10만 회 정도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밑으로도 좀 내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방풍 커튼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 제품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저희가 이러한 제품들을 팔려면 이 제품들이 국내에서 왔는지 아니면은 중국산인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밑에 보시면은 제조국 중국에서 마찬가지로 사입을 하는 아이템으로 보이고요. 실내를 보온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풍 커튼이라는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도 지금 현재 판매량이 높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계산을 해보면요. 조회수를 나눠서 하루 조회수를 계산을 해주고요. 하루 조회수에서 다시 전환율을 곱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63개 정도가 판매가 되고 있고요. 판매 금액은 29,900원입니다. 그러면 63개에서 29,900을 곱해주면 180만 원 정도의 하루에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이 제품은 아까 차량 용품보다 매출도 더 높고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더 높겠죠.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리고 이 제품 또한 상품평이 그렇게 많지 않죠. 173개, 아래 제품도 제가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144개로 여러분들이 초보 셀러분들이 이 정도의 리뷰 수면은 아직 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키워드라고 또 보여지고요. 그리고 리뷰를 보시면은 리뷰가 4.5잖아요.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리뷰가 4.8 아래다, 4.5에서 뭐 4.7 이 정도의 리뷰가 있다면 개선할 부분이 무조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개선할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이 제품보다 매출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더 높은 수익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싱을 하셨을 때 내가 찾는 카테고리가 전부 다 평균 리뷰 별점이 4.9다. 그러면은 사실상 그 키워드에서는 개선할 점이 많이 없는 키워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4.7에서 4.8 이 정도가 평균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선할 부분을 찾고 다른 디자인이 뛰어난 제품으로 접근하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쿠팡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 버튼이 없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상위 탑10 키워드 총 100개 준비했으니까요. 자세한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열백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 하나만으로 여러분들 마진이 2배 이상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제품은 마진율이 67%, 한 개 판매하면 25,000원이라는 금액이 남습니다. 제가 이러한 아이템을 어떻게 찾는지와 어떠한 식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지까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소싱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템을 찾는 건 정말 쉽습니다. 이 마케팅 캘린더만 있으면 어렵지 않은데요. 이 마케팅 캘린더는 각 계절마다 혹은 각 월마다 어떠한 주요 행사가 있는지 정리해 놓은 이슈 캘린더인데요. 2025년 새로운 버전으로 출시가 됐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캘린더가 아직 없으시다면 제가 영상 후반에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 캘린더도 무료로 전부 다 드리도록 하고요. 이 캘린더를 통해서 저는 마진율이 60%가 넘는 아이템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보통 제가 시즌 소싱을 많이 하신다는 건 저희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시즌 소싱은 쿠팡에 있어서 시즌 소싱을 하면 좋은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쿠팡은 아무래도 타 플랫폼보다 반품률이 높기 마련입니다. 로켓 배송, 로켓 그로스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분들이 반품을 조금 더 쉽게 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이 시즌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계절이 다가와서 급하게 사용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품률이 아무래도 사계절 상품보다는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쿠팡 시스템을 욕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잘 이용하면 우리들만의 큰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즌 소싱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3개월 전에 준비하는 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영상을 올려드리는 시점이 12월이니까요. 여러분들은 3월에서 5월 아이템을 찾아서 판매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3월에서 5월로 볼 건데요. 대표적으로는 봄 시즌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가정의 달, 결혼부터 해서 개강, 이사 이런 키워드들이 보입니다. 저는 이러한 캘린더를 보고 많은 아이디어를 얻은 후에 이사라는 키워드를 보고 나서 제가 자석 창문 닦기라는 키워드를 확인했고요. 이 제품을 중국에서 살펴보니까 가격이 3위안부터 8위안, 밑으로도 내려보면요. 8위안, 8.6위안, 6위안, 여러 가지 금액대의 상품이 중국에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6위안 정도면은 한국에 들여왔을 때 1,800원 정도, 8위안 정도면 2,400원 정도의 물건을 사입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네이버에서는 33,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쿠팡에서 한번 살펴보면 쿠팡은 아무래도 수수료가 조금 있다 보니까 36,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독자분들이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셨다면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다른 판매자들도 똑같은 물건을 가져오고 나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올릴 텐데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처를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표권을 출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상세 페이지에 소비자 인식을 각인시켜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쉽게 풀어드리자면 어떤 뜻이냐면 사람들에게 다른 제품은 진짜가 아니고 우리 제품이 진짜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상세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브랜드 로고를 하나 생성하신 다음에요. 브랜드 로고와 함께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혹시 비슷한 모양에 헷갈리신다면 수월백 로고를 꼭 확인해 달라 라고 말을 하면서요. 비슷해 보여도 품질과 마감 상태 그리고 저가형 제품과는 퀄리티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다 보면 오히려 같은 제품이어도 비싼 가격대의 제품이 더 많이 팔리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형식으로 소싱을 하고 마진을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다시 마케팅 캘린더로 돌아와서요. 여러분들이 캘린더로 키워드를 찾으셨다면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나만의 강점을 찾는 건데요. 창문 닦기가 보통 세모 형태의 창문 닦기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오히려 이러한 네모 형태의 창문 닦기를 사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세모 형태의 창문 닦기는 자력도 약하고 오히려 창문이 잘 닦이지 않는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오히려 창문을 닦기 가장 좋은 사이즈, 알맞은 자석력은 이러한 네모 형태의 자석 창문 닦기를 구매해야 한다 라고 소비자분들에게 각인을 시킬 수 있다면 후발주자로 들어가서도 나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들 마진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는 것까지 알았다면 이제 이 제품을 정말 사는 사람, 타겟이란 걸 아셔야 하는데요. 타겟을 조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쉽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겟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선 1차적으로 아이템 스카우터에 들어왔고요. 여기서 저희가 캘린더에서 조사한 키워드를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하신 다음에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우측에 기기별, 성별, 연령별 클릭 비율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30대, 40대에서 가장 구매율이 많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은 모바일로 전부 쇼핑을 많이 하니까 모바일 비율이 압도적이고요. 성별은 여성 49%, 남성 50%로 반반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겟은 이렇게까지만 보면 끝나냐?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 타겟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석 창문 닦기에서요. 이번에는 카페글로 이동을 합니다. 카페글로 이동해서요. 가장 맨 위에 게시글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글들을 보다 보면 우리 타겟이 진정한 타겟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창문에 아이들이 낸 손자국이 있다라고 게시글을 적은 걸로 봐서는 어머니 아이를 키우는 집안인 것 같고요. 밑으로 내려보면 댓글에서도 어머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타겟이 단순히 3, 40대 여성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3, 40대 여성분들 중에서도 아이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창문이 조금 더 신경 쓰일 테니까 아이들이 있는 집안,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있고 층수가 높은 집안, 이런 식으로 타겟은 점점 세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 보시면은 타겟도 명확하지 않고 어떤 타겟을 잡고 있는지 타겟도 잘못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으로 타겟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제가 선물 드리는 캘린더로 좋은 매출도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네, 소열백입니다. 쿠팡은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죠. 구독자분들도 쿠팡처럼 로켓 성장을 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많은 분들의 고민인 소싱 아이템 어떤 걸 팔아야 되는지 추천해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아이템이 현재 잘 팔리고 내가 팔아도 괜찮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발 뒤꿈치 각질 제거 아이템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1위부터 10위까지 여러 다양한 가격대의 아이템들이 나와 있는데 보통 평균가는 15,0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 사입을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얼마인지 살펴봐야겠죠. 중국에서도 살펴보면 그렇게 가격이 높지 않게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비슷한 형태의 아이템이 4위안, 7위안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밑에도 6위안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건 12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한국까지 들여오는데 3,000원 혹은 2,000원 정도의 사입이 가능하고요. 비슷한 형태의 아이템이 지금 쿠팡에서는 16,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리뷰도 보시면은 25,000개로 상당히 많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쿠팡에서도 한번 조회수가 어느 정도인지 다른 뒤꿈치 제거기는 어느 정도 판매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인기 상품 검색에서 마찬가지로 같은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요. 연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뒤꿈치 각질 제거, 발 각질 제거기, 발 뒤꿈치 각질 제거기라는 연관 키워드가 있습니다. 제가 보카스는 왜 뺐냐면 보카스는 아무래도 브랜드 이름일 가능성이 크고 상표권이 있으면은 저희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관 키워드에 따로 말씀을 안 드렸고요. 지금 조회수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봤던 상품이 조회수가 8만에서 10만회 정도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조회수죠. 조금 아래로 내려보면요. 전동 충전식 같은 경우에도 조회수가 6만에서 8만회로 상당히 높은 걸 볼 수 있고요. 다른 형태의 각질 제거기도 조회수가 10만에서 무려 20만회까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높으신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상품 조회수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 10만회까지 가는 게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의 아이템을 판매하실지 아니면 나는 원 플러스 원 가성비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접근을 할지 다른 판매자들의 상세 페이지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인지 확인하시고 나서 진입하면은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아이템 추천드렸고요. 다음 아이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화장품 정리대라는 키워드인데요. 이것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화장품 정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다양한 걸 볼 수 있죠. 3,300원에도 있고요. 19,500원, 29,900원, 그리고 16,900원, 3만원. 정말 다양한 가격대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가격대가 다양하다는 건 내가 어떻게 판매하는지에 따라서 훨씬 더 비싸게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키워드를 검색하고 그 시장의 평균 가격이 대부분 만원에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내가 갑자기 5만원, 6만원에 팔기에는 소비자들이 부담스럽다는 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대부분 샀고 주변에서 대부분 샀던 가격대들은 만원대이기 때문이죠. 근데 화장대 같은 경우는 3천원짜리 정말 저렴한 거는 뭐 2천원짜리도 있겠죠. 그리고 비싼 건 3만원, 4만원 이렇게도 가기 때문에 내가 프리미엄 전략으로 갈지 아니면 가성비를 선택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물건을 판매하면 조금 더 높은 가격에도 물건을 판매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판매하기보다는
프리미엄 전략으로 무조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28,4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소싱을 하기 전에 중국에서 꼭 가격을 확인하고 있고요. 금액대 같은 경우에는 46위안, 50위안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15,000원 정도에 중국에서 가져올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쿠팡 인기 상품 검색에서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최소 3,300원에서 최대 41,000원까지 여러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평균가는 19,1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상품은 수납 선반이기 때문에 제가 밑으로 내려보면 조회수가 2만에서 4만회,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상품은 조회수가 6만에서 8만회, 그리고 저희가 아까 봤던 그 상품과 비슷한 상품은 조회수가 무려 4만에서 6만회 정도로 이 아이템도 조회수가 상당히 잘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가격대가 4만원인데 조회수가 6만회 정도면은 매출도 엄청나게 나오는 걸 저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화장품 정리대를 들어간다면 저렴하게 판매하기보다는 상위 판매자들처럼 프리미엄 전략 혹은 조금 더 비싸게 판매를 해서 마진을 챙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아이템들도 여러분들마다 나는 이 제품을 잘 아는 쪽도 있을 거고, 남성분들이라면 또 화장품 정리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나와 결이 맞는 아이템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시청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뒤에 소싱을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화장품 정리대였고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네임택입니다. 네임택이라는 키워드고요. 네임택도 연관 검색어 보시면 캐리어 네임택, 이름표 고리, 가방 네임택, 골프 네임택 해가지고 각각의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내가 네임택 시장을 장악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어려움이 많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연관 검색어 보면서 내가 처음에는 골프 네임택만 파고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1위부터 보시면 만원대, 8,900원, 4,500원, 이것도 가격대가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스마일 형태의 네임택을 한번 중국에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해보시면 0.25 이하는 저희가 본 상품과 비슷해 보이진 않고요. 맨 앞에 있는 상품이 가장 비슷해 보이는데 1.5위안, 3.2위안, 그리고 이쪽에 있는 상품들도 1.7에서 2.6위안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2위안 정도면은 아무리 못해도 예측하기로는 700원 정도면은 한국에서 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아이템이 현재 지금 8,9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시장 조사를 해야겠죠. 이 네임택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하고 얼마나 팔리는지 제가 한번 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연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캐리어 네임택, 네임택 두 개 있는 걸로 봐서 이 두 가지 키워드 다 연관 키워드로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름표 고리, 가방 네임택이 연관 키워드로 나와 있습니다. 가격 범위 같은 경우에는 2,900원에서 17,8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평균가는 7,5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임택의 조회수를 살펴보면 5천회에서 1만회 정도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밑으로 내려보면 저희가 아까 봤던 상품은 1,000회에서 5,000회 정도 나는 걸 볼 수 있네요. 이 조회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28일간의 조회수를 기반으로 산정이 되고 있고요. 제가 초반에 조회수 10만회, 20만회가 엄청 높다는 걸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조회수가 5천회 정도라고 해도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접근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조회수니까요. 지금 내 실력과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조금 더 유익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반에 내가 쇼핑몰 경험이 없다면 어느 정도 적당한 조회수에 들어가서 판매를 먼저 경험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 키워드는 남자 지갑입니다. 그 중에서도 20대 남자 지갑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이것도 쿠팡에서 먼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갑 같은 경우도 14,000원부터 28,000원, 35,000원 가격대가 다양한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굳이 검색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갑 같은 경우가 명품은 엄청 비싸고 또 저렴한 건 엄청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갑 같은 경우도 내가 프리미엄 전략을 잘 설득하고 소비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마진을 많이 높일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이것도 중국에서는 지갑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갑 같은 경우는 재질마다 가격이 또 다양하다 보니까 17위안, 6위안부터 비싼 거는 75위안, 11위안 이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적당한 소싱 제품을 찾는다면 지갑 같은 경우도 10,000원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가죽부터 해가지고 반지갑,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 쇼핑백을 포함하고 있네요. 아마도 20대 남자 지갑이고 선물용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쇼핑백을 같이 주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연간 검색어를 살펴보기 전에 마찬가지로 인기 상품 검색에서 조회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키워드 보시면 남성 지갑, 20대 남자 선물, 남자 반지갑, 20대 남자 명품 지갑, 남성 반지갑 해가지고 연간 키워드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지금 저희가 아까 봤던 반지갑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2만에서 4만회, 아까 네임택보다는 조금 높은 걸 볼 수 있고요. 금액대는 14,800원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반지갑도 2만에서 4만회, 밑에 소가죽 남자 반지갑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 1,000회에서 5,000회, 지갑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회수가 다양하기도 하고 금액대도 다양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아이템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가격대가 너무 다 비슷비슷하면은 내가 판매가를 높이기가 조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매장은 소주를 5,000원에 판매를 하는데 양 옆에 가게에서 소주를 4,000원으로 가격을 낮췄다면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평균가는 매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니까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가격이 싸다, 높다 보다는 이런 식으로 파악하시는 게 조금 더 이커머스 실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워드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마지막 키워드는 청치마입니다. 청치마도 한번 살펴볼게요. 보면은 19,000원에서 2만원대로 비싼 제품들은 25,800원에도 가격대가 나와 있고요. 밑으로 내려보니까 32,700원에도 가격대가 나와 있네요. 아무래도 의류다 보니까 디자인 그리고 재질에 따라서 금액대가 천차만별인 걸 볼 수 있고요. 3월 정도부터 키워드 검색량이 올라오는 키워드인데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치마를 입고 데이트도 많이 나가고 각종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다 보니까 검색량이 높아지는 걸 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인기 상품 검색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청치마를 확인해 볼 텐데요. 조회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1만에서 2만회 정도 나오고요. 밑에는 5천에서 1만회, 5천에서 1만회 정도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사항은 지금 이 조회수는 최근 28일간의 조회수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게 12월이다 보니까 최근 28일간은 날씨가 추워서 성치마를 많이 입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들은 봄이 오면은 다시 검색량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조회수보다 3배에서 4배 정도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의류들도 중국에서 당연히 팔고 있겠죠. 그래서 살펴보면 중국에서 36위안, 25위안, 25에서 30위안 정도 금액대에 중국에서 판매가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8,000원에서 9,000원 정도에 사입을 해와서 19,900원, 27,000원, 25,800원에 판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아이템 5개 정도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나와 잘 어울릴 것 같은 상품, 그리고 내가 혹은 조금 더 잘 아는 상품이 오늘 영상에 소개가 되었다면 바로 시도해봐도 좋을 만한 키워드를 제가 선별해서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정리해보면서 소싱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백입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쇼핑몰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다들 부업을 해야 한다, 여기저기서 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또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업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인기가 많고 관심도가 많은 쇼핑몰에 대해서 2025년 아직도 레드오션인지 블루오션인지 지금 시작해도 괜찮은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쇼핑몰 시장에 중요한 변화들이 있죠. 신세계, 알리바바 합작 뿐만 아니라 쿠팡 물류비 인상이 있고요. 그리고 영상에 올려드렸던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업데이트까지 이 변화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 시장은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이브 커머스가 조금 대세로 올라오고 있죠. 실시간 판매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으면서 소비자와의 소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어플들 뿐만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를 쿠팡, 네이버에서도 활용해서 매출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고요.
소비자분들 또한 이러한 소통을 중요시하는 브랜드들을 조금 더 신뢰도를 높게 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화된 소비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AI 기술로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는 시대가 이제 점점 되었죠. 여러분들도 네이버 혹은 쿠팡을 사용하다 보면은 점점 느끼실 겁니다. 내가 자주 본 상품 혹은 클릭한 상품, 내가 찜했던 상품, 아니면 내가 어떠한 제품의 광고를 봤다면 그러한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구매를 유도하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할 만한 상품들을 AI가 애초에 분석을 해서 내 눈앞에 갖다 주거나, 이러한 개인화된 소비 트렌드가 2025년에도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로는 차별화된 제품과 스토리입니다. 이제 단순하게 저렴한 가격, 나는 얘네보다 500원 더 쌉니다, 나는 이 제품보다 1000원 더 싸게 팔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독특한 제품을 팔거나 브랜드 스토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쇼핑몰도 어려운데 독특한 제품까지 팔려고 하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초보 셀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강조하는 건 나만의 스토리를 입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살아남을 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쇼핑몰 창업의 장점과 단점 리스트를 제가 정리해왔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쇼핑몰이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는 쇼핑몰들은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뒤에 점에서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저는 지금 한국에 레드오션이 아닌 곳은 없다고 생각해요. 부업으로 하든 내가 블로그를 쓰든 워드프레스를 하든 쇼핑몰을 하든 어디든 다 경쟁이 치열한 게 사실이고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내가 치킨집을 하든 피자집을 하든 아니면은 프랜차이즈를 해도 레드오션인 게 확실하죠. 그리고 요즘 점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미디어에서 계속 말을 하는데 지금 한국에 레드오션이 아닌 곳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돈을 못 버냐? 근데 그건 항상 또 아니죠.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만의 방법, 특별한 접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내가 부업으로 쇼핑몰을 하든 다른 부업을 하든 나만의 특별한 방법이나 이러한 접근법들을 배우지 않는다면은 제품 한 개 올리고 사라지고, 제품 한 개 올리고 물건 안 팔리고, 이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점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우선 초기 자본이 적게 든다는 것도 쇼핑몰의 장점이죠. 내가 쇼핑몰을 오픈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통신 판매업 이런 비용들은 제외하고 단순하게 내가 쇼핑몰 오픈하는 것으로는 비용을 받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차이가 있는 게, 반면 내가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초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쇼핑몰 창업 중에 하나가 초기 자본이 적게 든다라는 걸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 세계 시장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알리바바나 아마존 이런 쪽에 입점해서 해외에 있는 분들한테도 물건을 팔 수 있잖아요. 이것 또한 국경을 넘어서서 손쉽게 판매할 수 있는 또 쇼핑몰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습니다. 보통 회사나 자영업처럼 정해진 시간에 내가 나가서 일을 하고 마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어떠한 시간에 일을 해도 업무에 차질이 없다면 내가 어떤 시간에 출근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장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에서 일을 하든 사무실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여행을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러한 온라인 시장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단점도 물론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이미 포화다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는 행위, 중국 상세 페이지만 한국어로 번역해서 판매를 하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해외에 있는 물건들을 단순하게 내가 물량으로만 승부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업로드하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용돈은 벌 수 있어도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법을 모르면 시작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정보는 계속 얻지만, 또 어떤 유튜버들은 이 방법이 좋다고 하고 또 어떤 유튜버는 이 방법이 좋다고 하니까 정보에 혼동성도 오고요. 그리고 내가 막상 판매를 시작한다고 마음을 먹고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쳐도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
혹은 이러한 제품들을 어떻게 판매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다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으로는 가끔씩 고객 클레임이 걸려오면 고객 응대에 시간과 또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쇼핑몰을 한다라고 하면은 돈도 적게 들고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러한 단점들도 분명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을 하면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98%는 거의 수익을 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고요. 내가 나만의 스토리 혹은 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비싸게 파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다른 부업을 찾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2025년에 쇼핑몰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또 세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번으로는 명확한 타겟팅입니다. 제가 타겟에 대해서는 예전에 블로그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타겟 같은 경우에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보셨거나 유튜브를 많이 보셨다면 타겟은 20대, 30대 여성, 50대, 60대 남성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근데 사실상 타겟은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요. 무조건 세분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적어둔 것처럼 판매 물품은 천연 수분 크림이고요. 타겟을 어떻게 잡냐면 화학 제품이 피부에 맞지 않아서 고민 중인 30대 여성까지 내가 타겟으로 들어가야 이게 우리 제품의 타겟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러면 매출이 나오지 않지 않냐? 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팔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은 애초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이 한 명한테도 못 파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국 물건 포지션이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디테일에 신경 써서 내가 전환율을 먼저 올리는 작업을 하고 나서 타겟을 늘려가는 게 순서입니다. 아마 이 방법을 모르고 내가 타겟을 단순하게 20, 30대 남성, 여성으로 잡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타겟은 이렇게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내 제품을 가격 경쟁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고객이 기억할 수 있는 브랜드를 천천히 만들어 나가는 것도 쇼핑몰을 성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전략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효율적인 마케팅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겠죠. 효율적인 마케팅이라고 함은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마케팅 채널을 한 개는 꼭 구축을 해주셔야 되고요. 단순하게 돈 써서 광고하는 방법이 아닌 무료로도 할 수 있는 마케팅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서 앞으로 하나하나 공개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분석하고 이러한 대응에 빠르게 적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한번 해보시고요. 너무 초반부터 규모를 크게 성공을 확신하고 규모를 크게 가져간다면 피해가 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경험부터 해본다, 경험부터 쌓는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2025년은 쇼핑몰을 시작하기 좋은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들을 무시하고 나는 그냥 하던 대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면 계속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장의 변화를 잘 반영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보셀러 분들한테는 소싱 키워드 리스트를 제공하고 첫 판매까지 따라만 하시면 첫 판매까지 가능하게끔 지름길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열백입니다. 이 바뀐 로직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욕하실 게 아니라 정말 손쉽게 매출을 낼 수 있어서 오늘은 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내용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쿠팡 내용은 많이 알려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네이버에 관한 내용은 제대로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쿠팡은 사실상 마케팅 실력이 그렇게 많이 요구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네이버는 여러 가지 지식인, 블로그, 카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바이럴 마케팅, 그리고 내가 블로그 마케팅 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네이버에 관한 내용은 유튜브에 많이 없는 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새롭게 생긴
플러스 스토어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전략을 미리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유튜브에 올릴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제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네이버 홈 화면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모바일로 보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좌측 하단에 나오고요. PC로 보시면은 지금 홈 화면 블로그 옆에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가 어떤 거냐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저번에 올려드린 영상 잠깐 보고 오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를 제가 한번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홈 화면이 나오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오늘의 행사 그리고 관심 있게 봤던 상품 수월백님을 위한 큐레이션이라고 제가 겨울에 관심 있게 봤던 상품을 포유라고 해서 상품 리스트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포유 로직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존의 스마트 스토어 로직은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를 기반으로 상위 노출이 결정이 되었었어요. 이 상위 노출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온풍기를 검색을 하고 쇼핑에 들어가서 1페이지에 나오는 걸 상위 노출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1페이지에 내 제품이 어떻게든 올려져 있다 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매출이 잘 나오고 수익이 잘 나왔었죠. 근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략을 모르시면 앞으로 네이버에서는 조금 더 힘들 수도 있고요. 매출이 곤두박질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 노출에 목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어뷰징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구매를 계속해서 상위 노출을 유지시킨다거나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 어뷰징 업체들만 돈을 많이 벌고 막상 여러분들, 셀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제가 앞에 보여드린 이 포유 로직을 여러분들이 이 포유 로직만 잘 이해한다면 여러분들도 마케팅 비용은 아끼면서 높은 매출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결국에는 계속해서 개인화된 쇼핑을 밀고 있잖아요. AI를 이용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클릭했던 혹은 관심 있게 봤던 상품을 계속해서 내 개인 화면에 노출을 시켜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노출 전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 포유 로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클릭부터 시작해서요. 찜, 장바구니, 구매 이력 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장바구니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구매, 찜, 클릭 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저도 아직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로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장바구니, 구매, 찜, 클릭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판매를 하시거나 쿠팡에서 판매를 하실 때는 무조건 그 플랫폼들이 원하는 방향, 왜 이런 방식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 네이버는 당연히 네이버 광고 있죠? 파워링크. 제가 온풍기 다시 화면을 보여드리면 파워링크가 나오고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 광고가 나오고요. 이렇게 결국에는 셀러분들이 계속 돈을 써야 네이버도 돈을 많이 벌고 물건을 구매하면 수수료도 챙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광고비를 써라 하면서 광고비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노출도 많이 시켜주고 이러한 원리가 계속 되고 있는데 결국 플랫폼은 수익을 내야 하고 저희 같은 셀러들은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광고비를 최대한 아끼면서 수익을 내야 하는데 이 포유 로직을 잘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클릭, 구매, 장바구니 이런 데이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이버 점유율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이 네이버 점유율이라는 뜻은 저는 흔히 말해서 땅 따먹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파워링크 구자, 그리고 네이버 쇼핑 구자, 그리고 이런 FAQ 구자, 이미지, 블로그부터 해서요. 여러분들 제품을 최대한 노출을 시키고 소비자들이 클릭을 하거나 여러분들 상품을 장바구니 담아야 이 제품이 결국에 다시 한 번 더 노출되고 소비자들 포유 로직에 노출이 되고 이러한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지금 인스타그램 피드 광고, 당근마켓 광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네이버에서는 살아남으려면 여러분들이 네이버 로직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포유 로직 그리고 플러스 스토어에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요, 안 좋은 소식이기는 하지만 자사몰은 클릭해도 네이버 포유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도 단순하게 자사몰은 그냥 노출이 안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게 아니라 제가 이것도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하게 되면 네이버에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죠. 아무래도 수수료를 더 받아낼 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를 밀어주는 게 당연히 네이버 입장에서는 더 큰 이득이니까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파워링크 광고를 하실 때도요.
제가 이 제품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누르면 바로 상품 페이지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제품들은 포유 로직에 뜹니다. 왜냐면 상품 페이지로 이어지고 제가 클릭을 했기 때문에 포유 로직에 뜨는 걸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게시글을 누르면 이 게시글은 지금 네이버 포스트잖아요. 네이버 포스트에서 제가 밑으로 내려보면 아무래도 상품으로 연결되는 광고 글일 텐데, 제가 밑으로 내려보니까 이런 식으로 2차적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혹은 자사몰로 연결해 놓은 파워링크 글이 있는데, 이런 글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이러한 광고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포유 로직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당근마켓도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네이버의 소비자분들이 결국에는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고 내가 어떠한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거나 혹은 광고를 눌러서 스마트 스토어로 바로 이어지거나, 그래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식으로 해야 제가 다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 들어와 보면은 지금 위에 보이시죠? 제가 아까 내가 본 상품 해가지고 뜨는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네이버 포스트 글을 누른 상품은 나오지 않습니다. 1분 전 본 전기용품기, 그리고 1분 전 본 전기용품기와 비슷한 상품이라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꼭 하셔야 네이버에서는 높은 매출을 낼 수 있고 광고비도 조금 똑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직들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당연히 선두주자들, 미리 상위 노출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지금 이 플러스 스토어에 변화하는 정책에 적응을 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계속해서 높은 수수료를 내고 쿠팡에서 손해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네이버 매출은 점점 포기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네이버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이버 안에 있는 점유율을 높여야 되고, 여러분들이 제가 흔히 말하는 땅 따먹기 시스템으로 여러 구자들을 점령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이버 제가 쇼핑, 블로그, 카페 말고도 네이버 TV, 네이버 포스트, 이런 지식인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 보시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매출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유튜브에 정확한 정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로직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해드렸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쿠팡의 사악한 수수료 시스템을 알게 된다면 당장 판매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쿠팡 로켓크로스 입고만 하면 팔린다는 소리가 너무 많죠? 근데 막상 팔리지만 마진이 나지 않아서 고민이시라면 오늘 영상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로켓크로스의 사악한 수수료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 올려드린 2025년 1월부터 바뀌게 되는 폭등하는 물류비 정책과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위탁으로 판매하시거나 일반적인 사입 방법으로 판매하시게 된다면 역마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요. 우선 쿠팡 마진을 측정할 수 있는 곳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쿠팡 윙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그리고 엑셀로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장사왕이라고 이런 식으로 로켓크로스 마진 계산기, 현금 흐름 계산기가 되어 있는 웹사이트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쿠팡 윙 홈페이지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제일 하단에 요금 계산기를 눌러보시면 되는데요. 카테고리는 여러분들의 맞는 카테고리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는 자동차 용품으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스몰 사이즈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전부 다 100으로 입력을 해주고요. 판매 가격은 2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스몰 사이즈, 그리고 입출고 요금, 배송요금 1,000원, 1,600원 해가지고 2,600원이 나오고요. 여기서 부가세까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려면 10%를 더 하시면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마진이 안 남아서 고민이고 시작도 전에 포기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제가 한번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초보자분들의 시각으로 들어가서 머플러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수많은 머플러 아이템 있죠? 여기서 가장 리뷰가 많은 11,600원에 판매 중인 머플러를 중국에서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12위안, 15위안, 32위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가격대가 좀 높으니까 다시 살펴보면 30위안짜리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18위안 가격대에도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알려드린 위안 곱하기 300 하시면은 어느 정도 빠르게 중국 사입
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위안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국까지 물건을 들여왔을 때 6,000원이라는 금액이 발생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사항은 단순하게 곱하기 300 하면은 이게 상품의 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관세, 부가세, 여러 가지 포장 비용, 배송비까지 전부 해야 원가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위안 곱하기 300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급하실 때 대략적으로라도 금액을 알 수 있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대충 이 아이템이 6,000원이라는 금액으로 사입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11,6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쿠팡 판매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머플러의 마진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스몰 사이즈로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사이즈와 무게는 냅두도록 하고요. 판매가는 11,600원, 그리고 카테고리가 패션 의류 잡화, 여성 패션, 여성 잡화, 머플러를 선택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150원이란 금액이 나오고요. 대략적으로 계산한 원가 6,000원 빼고요. 여기서 입출고 비용 2,150원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광고비가 또 사용이 되겠죠. 그러면 사실상 이 제품은 팔아도 남는 게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부가세도 계산 안 하고 측정한 금액이 이 정도인데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초보자 셀러분들이 이렇게 판매 예정이시거나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유튜브에 수많은 월 5천만 원, 월 1억 매출을 바라만 보고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선 이렇게 단순하게 머플러 겨울에 잘 팔릴 테니까 가져오고 11,600원이니까 이 사람보다 500원, 1,000원 싸게 판매해서 나는 월 5천만 원을 팔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냉정하게 그냥 직장을 다니시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냐면 이 머플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브랜딩 과정을 거쳐서 6,000원짜리 원가의 머플러를 2만원, 3만원에 판매하는 기술을 배우셔야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크리스마스 트리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다 같은 원가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져왔더라도 금액대가 18,900원, 78,000원, 36,000원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격을 낮춰서 판매량을 단순하게 높여서 매출만 잘 나오는 스토어가 아닌 진짜 내 순수익이 잘 나오는 스토어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선 브랜딩을 필수적으로 배워두셔야 하고 어떠한 물건이든 상세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구성하실 때 혹은 소싱을 하면서 시장 조사를 하실 때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소비자분들의 상황을 둘러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판매를 못하는 셀러들은 이 제품의 정보에만 집중을 하고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 제품의 정보에만 집중하면 풍성하다, 가격이 저렴하다, 뭐 쓰러지지 않는다.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잘 파는 셀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소비자분들이 받고 어떠한 상황의 변화가 생기는지, 어떠한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지 이런 쪽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결국에 사는 이유가 단순하게 예쁘다를 넘어서 집안의 분위기가 칙칙했다면 이 제품 하나로 분위기를 살릴 수도 있고요. 연말을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면 우리 트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점을 오히려 어필하면은 금액을 1만원, 2만원 더 지출해도 소비자분들의 지갑을 열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 제가 더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소비자분들의 상황에 한 번 더 들어가 보시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마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구독해주시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 보세요.